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던 것을 말로 하는 것이고, 말로 하던 것을 글로 쓰는 글이야. 글을 자꾸 꺼지나? 시인이 누구나도 될 수 있다는 아무 최초의 사례일 수도 있어요. 전혀 정말 이분은 누가 봐도 시를 쓸 만한 조건이 없어요. 92세에다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뭐 이 사람이 시를 쓴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쓴 시가 일본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네? 그러니까 시 쓰는 데는 누구라도 자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 쓰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해요. 저가 쓸 수 있을까요? 전부 다 됩니다.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시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문맹 재료잖아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좋은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시인이 정말 따로 될 수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자격이 따로 없다는 거. 언어로 쓰잖아요. 글자는 텍스트 언어고 말로 하는 건 음성 언어일 뿐이지, 글도 텍스트 언어예요. 근데 언어라는 걸요, 우리가 조금 여기가 조금 지루할지 모르지만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언어라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어는 그 나라의 혼이다. 한자나 영어, 나열하여 지식을 뽐내는 것은 언어의 사대주의다. 모국이 없는 시인은 시인일 수 없다. 한 사람이 시인 되는 것은 모국 속에서 모국과 함께 함으로써 언어의 순화와 발전의 의미의 깊이를 줄 수 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언어를 시를 안 쓰고 우리가 언어가 없다면 대한민국은 지구가 망할 때까지 안 망합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따로 있고 우리가 글이 있기 때문에, 글과 언어가 있는 나라가 세계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특히나 한글은 그 발명 동기라든가 과학적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아마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이런 공부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역할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보이세요? 보고 까만 걸 딱 누르면 유효 사진이 나와요. 유효 사진 아버지를 한번 쳐볼게요. 아버지 몇 개나 될까요? 여기 보면요. 부친, 부, 주부, 부군, 아부, 바깥부모, 바깥어버이, 바깥어버이, 박부모, 엄친, 엄군, 가군, 가친 해가지고 한 80여 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글은요 굉장히 다양해요. 거기다가 아까 말한 토시를 붙여가지고 39개 토시로 분할을 하니까 미국 언어의 한 100배 이상을 넘어가요. 우리나라 언어가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한글도 잘 만들으셨지만 원래 우리나라 언어가 굉장히 풍부한 단어를 갖고 있었어요. 그걸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는요, 저 남양 쪽에서 들어오는 해양 문물도 받아들이고 북쪽에서도 들어오고 우리가 1000번 이상의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 치를 때마다 한 사람이 왔다 가면서 한 말씩 던지고 간 말 같은 것이 다 여기 녹아내려가지고 하나의 한국어가 됐기 때문에 한국어는 다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몽골이 쳐들어왔다가 여진족이 쳐들어왔다가 중국이 쳐들어왔다가 뭐 이게 편안한 날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언어가 엄청나게 풍부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언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언어의 그 다양성은 어떻게 아마 이게 이제 점점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를 연구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서 연구하게 되면 한국어에 대해서 놀랄 거예요. 우리 한국어는 분명히 다양합니다. 첫째는 뭔지 아세요? 성적인 얘기를 하면 머리가 바짝 깨요. 두 번째가 뭐냐? 자기 이름.
아무리 뭐 사람들이 많은 데서도 이름을 딱 그러면 딱 느껴요. 그 다른 데는 그러니까 이 머리는 굉장히 영리해가지고 머리 자체가 영리해가지고 에너지를 가장 안 쓰려고 해요. 10%밖에 안 쓰고 있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확 가동을 하는데 우리가 언어를 말을 하면요, 여러분들 그대로 저장하는 것 같아요? 그대로 저장 안 합니다. 자기가 필요한 만큼 그 언어를 가공해가지고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어떤 오류가 있냐면, 요번에 제가 카네기를, 우리가 카네기 팀이 한 20명이 미국을 가는데, 처음에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카네기 가려면 300만 원만 우선 주면, 이제 700만 원으로 갈 건데, 300만 원 주면 된다 그랬더니, 나중에 만났는데, 300만 원 된다 그래놓고 왜 700만 원을 얘기하냐고, 나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처음에 얘기할 때, 300만 원이면 된다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었어. 시작이 된다는 걸, 시작이 뭐지 된다는 걸 집어넣어놨어. 그 다음에 가서 전체에 300만 원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는요, 그렇게 자기 필요한 만큼, 300이면 필요하면 됐잖아요. 700보다는 300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300을 기억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라는 게 참 묘해서 저는 내가 기억하고 있던 것을 누가 얘기하면 자신을 못해요. 예를 들면, 제가 고추를 좋아합니다. 생양고추를 좋아해서 누구한테 하도 고추를 왜 좋아하냐고 그러길래 참 좋아하고 그러는데 내 아는 사람 나보다 더 좋아한다. 고추를 이렇게 툭툭 따가지고 이게 종이를 해도 그런 마실 정도로 잘한다 그랬더니 어디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 김기진이라는 사람은 고추를 이렇게 여러 개 마시는 사람이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팩트 속에는 고추를 마신다는 거 하고 김기진이가 맵다는 걸 두 개가 결합이 되고 다른 것들은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진이가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돼요. 어디 가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 다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조합을 해서 편집을 해서 저장했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원숭이 내는 구조가 틀려요. 원숭이 내는요, 그대로를 사진처럼 저장을 해요. 그래서 칠판에다 A, B, C, D 막 써놓고 나중에 그대로 하려면 원숭이는 그대로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여러 번 하라도 그대로 안 돼요. 그냥 A, B, C, D가 있었구나, B도 있었고 C도 있었구나 하는 걸 저장을 하지, 여기 A, B, C, A가 여기 있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이렇게 저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좀 당부드리는 것은 어떤 말도 남의 기억한 것을 100%라고 믿지 마시길 바라고 맥락을 믿으라고 해요. 우리 언어학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맥락이라는 걸 써요. 흐름을 갖고 저장을 해야지 단어라든가 그것만 저장을 하게 되면 저게 오류가 생겨요. 흐름, 그게 맥락이라고 하는 건데 맥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할 때도 언어 사용의 주의, 시나 써라. 여러분들이 아마 무심코 한 말 중에 나 해라 하는 것이 많아요. 공부나 해라. 어때요? 공부나 하는 거. 공부는 뭐예요? 가장 쓰잘게 없는 거를 해라. 예, 공부나 해라. 이렇게 되고요. 공부도 해라.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가 더 중요하니까 해라.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말을 쓸 때 공부나 해라 하면 안 돼요. 낮자를 붙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방문희 선생님은 얼굴은 예뻐. 얼굴은 예뻐 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은 예쁘지만 뭐예요? 성격이 나쁘다든가 뭐 나쁜 거야. 그 나쁘다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얼굴도 예뻐하면 어떻게 해요? 저 양반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뭐 정말 그게 소를 붙이는 거하고 나를 붙이는 거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 중에 도와 나를 잘 구분하셔야 되고 가급적 나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안 써버려서 여러분들 풍적도 올라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기 예를 들면 저 집안에는 공부는 잘해. 공부는 잘하는데 어때요? 키가 적다든가 성격이 나쁘다든가. 근데 저 집안은 공부도 잘해. 공부도 잘하는데 성격도 좋아, 힘도 이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를 많이 쓰시고 도는 더하기예요. 나는 빼기입니다. 그러니까 더해서 좋은 말이 이거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도 대화 중에서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뭐 고집세다든지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고집이 아니고 그게 뭐냐면 소신, 신년, 신저, 확신, 주장. 저 사람 주장이 강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그래도 그 사람이 괜찮아 보이는데 고집이 세. 오기가 이렇게 하면 오기가 많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사람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주장, 관념, 이런 주대 뭐 이렇게 하면 그거 괜찮아집니다. 욕도 긍정적으로 하자. 내 친구 진짜 있었던 내 친구의 어머니의 얘기예요. 어머니의 친구 보고 뭐랬냐면 야 이 장관 될 놈의 새끼 이렇게 야단을 쳐요. 커가지고 장관 될 놈이래. 욕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애가 내가 장관 될 건데 이래서는 되겠다는 하죠. 그러니까 욕도 긍정적으로 하니까 사람이 잘 되더라. 그래서 내 어머니 진짜 내 친구 어머니예요. 그리고 약속을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시인의 언어, 일반의 언어이기도 하지만 시인의 언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면 늦게 오잖아요, 누가. 그러면 전화를 바로 나 지금 한 10분 늦어 그러면 야 빨리 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빨리 올 수 있나요? 빨리도 올 수 없는데 빨리 오라 그러니까 막 저 마음만 급한 거예요. 근데 천천히 와 기다릴게. 그러면 마음이 느긋한 거예요. 같은 말이고 역할이 같아요. 결과도 같아요. 빨리 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굉장히 그 마음이 조급하고 기분이 상합니다. 근데 야 천천히 와, 야 기다려, 괜찮아 그러면 사람이 엄청 마음이 느긋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실제 만났어요. 그래서 나도 앞으로는 늦은 사람이 있으면 빨리 오는 말 하는 거. 괜찮아, 지금 내가 뭐 여기 시간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 중에서 왜 어째서가 나오면 그건 시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어째서 그랬었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됐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왜 그랬어? 너 왜 늦었어? 그럼 시비가 되는 거예요. 늦었구나. 그러니까 왜라는 거야. 어째서 늦었어? 이게 암이 되는 거예요. 끔찍한 우리말 중에는요,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던 말 중에 끔찍한 말이 제법 많이 있어요. 우리 마누라. 어떻게 됐습니까? 마누라를 우리가 공유하는 거야. 이 우리나라 말 진짜 나쁜 말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그대로 직역하면 한국은 마누라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머리를 잘랐다. 머리 깎고 와가지고 머리 잘랐대. 그러지 살아서 돌아왔어. 감기약을 먹었대. 감기를 들고 싶어서 감기약을 먹었대. 전국에 비가 왔다. 이거 우리나라만 통하는 얘기예요. 중국이나 미국에 전국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말이고요. 제일 듣기 이상한 거예요. 할머니 뼈다귀 국밥. 할머니 뼈다귀를 잡아서 국밥을 끓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좋아하죠? 할머니 뼈다귀 국밥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거 참 우리나라 말 중에 우리는 굉장히 그대로 지역해서 들으면 엄청 안 되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정부에서도 구별하지 못하는 단어가 있어요. 봉지와 봉지, 봉투와 봉지. 이거요, 내가 유심히 봤는데 다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 쓰레기 봉투 많이 봤죠? 그거 다 봉투라고 써있죠? 봉지는 뭐예요? 종이로 된 봉지지. 종이로 된. 아닙니다. 자, 이렇게 봉지는 보자기처럼 안에 넣었을 때 형태가 변형되는 거, 이걸 봉지라고 해요. 응? 그러니까 쓰레기 봉지 해야 맞는 거야. 쓰레기 봉투하면 안 맞아. 봉투는 뭐예요? 서류 봉투. 편지 봉투처럼 뭐가 들어가도 형태가 변하지 않는 거. 이게 봉투인데, 여러분 동네 가보세요. 쓰레기 봉투라고 다 돼 있지 쓰레기 봉지라고 써 있질 않아요. 이거 아무도 구분하지고 있잖아. 이거 아마 어느 학교들이 몇 번씩 지적했을 텐데도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 시인으로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시인의 언어. 시인의 언어는요 1대1의 관계가 아니에요. 다의적인 관계를 가지고 쓰는 것이 시인의 언어예요. 예를 들면 안현미 선생이 쓴 시 중에 시 제목이 곰이라는 시가 있어요. 곰. 그 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만 먹었다지? 말을 먹어서 맺지는 않았니? 그 사람 돼서 좋았니? 하는 뜻인데 그 말이 보면 곰이란 말을 굉장히 중의적으로 쓰는 거예요. 곰은 곰곰이 생각한다는 곰자와 곰처럼 미련하다는 곰자를 써가지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 시를 읽어보면 의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곰이라는 시를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150페이지. 159페이지. 150페이지요? 네. 150페이지를 보세요. 그럼 곰이 있네요. 150페이지가 있네요. 이 안현미라는 선생은요 신춘문예 하시고 시를 아주 잘 쓰는 여성 시인인데 아마 지금 70쯤 됐을 거예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시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아요. 곰곰을 한번 책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책을 안 가지고 계시구나. 오늘 책 4권만 더 가져왔어요. 더 사고 싶은 사람 4사람만 더. 네. 2사람. 네. 그렇게만 사세요. 저기 박명 선생님 있을 거예요. 집에 있어. 집에 있어? 정신 나갔어. 그래서 정신이 안 갔어.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옆에 없는 사람 같이 보세요. 곰곰 안현미. 복사해서 나왔다. 주름진 동굴에서 100일 동안 마늘만 먹었다지? 여자가 되겠다고? 100일 동안 마늘 먹었을 때 여자를 꿈꾸며 행복하기는 했니? 그런데 넌 여자가 태어나 마늘이 아닌 걸 먹어본 적이 있기는 있니? 요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정말 여자들을 얼마나 마늘처럼 살았습니까? 집에서 뭐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3년 살았어야 돼요. 정말 밥상에도 같이 못 앉고 맨날 부엌에서 밥 먹고 정말 사람 못이 안 살았잖아요. 그런 여자가 되기 위해서 네가 곰을 마늘 먹으면서 참았냐 이거야. 미련하게. 네? 곰은 매우 재미있는 중의적인 제목이다. 동굴 속의 곰만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는 바를 전해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곰처럼 독하고 맵고 고통스러운 것들만 먹어대는 여자의 미련한 삶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목이 설명이 되어서는 가분하다. 제목도 시의 한 부분이고 시 속의 가장 강력한 악센트가 되기도 한다. 시를 읽으면 즐거움의 하나가 여기 있다. 이따가 요 곰곰이라는 제목이 나오는 부분은 어디 있냐면요. 제목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강의를 넣어놨는데 제목 만들기도 12가지 방법을 해놨어요. 나중에 그 차례로 가다 보면 제목 만들기가 나오는데 이 제목은요 시의 헤드라인이에요. 그거 하나로 모든 걸 결정한다고 봐야지. 그 제목 하나만 이 곰곰 봐요. 곰곰 우리가 이게 뭘 곰곰 생각하게 되잖아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시의 제목이 한 20%를 차지한다고 봐요. 전체 이미지를. 그래서 제목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실험책에서는 뭐냐면 제목이 뭐 키의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몇 줄밖에 없어요. 제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제목 만드는 걸 같이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여기 따라 하시면 제목 만드는 방법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제목으로 책이 이 제목을 잘 붙여가지고 베스트셀러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장명가들이 장명을 하잖아요. 돈 주고 나의 제목이 중요하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죠. 제목은 뭐 주제입니까요? 주제, 키, 뭐 내용 전체를 대변하는 거죠. 아니 곰곰이라는 게 생각한다면 네.
무슨 뜻인지 몰라서 시가 않은 아니, 시라 그래. 네가 곰 속에서 100일 동안 곰곰이 생각해 봤니? 그런 뜻이죠. 그리고 살면서 네가 삶이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잘 살았니? 뭐 그런 뜻이겠죠. 이 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은 사물과 일대의 관계가 아니라 일대다의 관계다. 우리 시인의 언어는요, 일대다의 관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딱 한 사람 하나만 직역하는 것이 아니고 시인의 언어는 다양하게 하는 겁니다. 알듯 모르듯한 말, 행간에 숨어있는 뜻이 있는 말, 해석 여지가 풍부한 말, 문학적인 말입니다. 그 아울러 시는 근본적으로 애매한 언어의 역설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일상적인 언어로서 해방되는 보순된 노력에 현재 들어 점차 가속화되어 언어를 거부하거나 언어를 파괴하는 극단적인 형태를 시작기도 합니다. 근데 언어는요, 저기 살아있는 동물로 같아가지고 그대로 있지를 않아요. 변형을 계속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랬습니다, 그랬으니까 하고 이런 단어들은 시에서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그걸 쓰게 되면 시가 수필이나 소설처럼 변해버려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것을 잘 안 합니다. 나중에 시를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어휘를 키우는 방법. 단어만 바꾸도 문장의 완성도를 좌우한다. 꼭 맞는 단어와 적당한 단어의 차이는 번개뿔과 반대뿔 차이다. 마크 트윈이 한 말인데요. 번개뿔하고 반대뿔하고 차이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거예요. 꼭 맞는 단어. 말하자면 퍼즐 아시죠? 퍼즐은 똑같지 않으면 들어가질 않아요. 거기 딱. 이 단어도 퍼즐 맞추기. 우리 시인들은 거기다 똑같은 정말 거기 정확한 말을 집어넣음으로써 시의 맛을 내고 언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퍼즐 맞추기라고 합니다. 자, 여기 밑에 말이 참 재밌는데요. 의미어, 말에 따라 하나를 봅시다. 밝혔다, 언급했다, 강조했다, 설명했다, 반박했다, 뜻을 같이 했다, 공감했다, 합의했다. 이거 말했다 하고 다 의미가 같대요. 그죠? 이걸 어디서 제가 배운 거냐면요. 우리나라에, 어저께 그거 했나? 강원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대통령 연설문을 27년간 쓰고 대기업 회장님의 연설문을 해가지고 총 25년을 그것만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어가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 이 사람이 처음으로 평양에 가면서 노무현 대통령 수행을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한테 거기서 한 말들을 어떻게 할 건가? 되게 말했다고 쓴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했다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써가지고는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말했다에 비슷한 단어를 다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밝혔다, 말했다나 밝혔다나, 언급했다, 강조했다, 이 말을 했다, 강조했다, 설명했다, 말했다, 똑같은 거예요. 반박했다, 그 다음에 뜻을 같이 했다. 이런 말들로 쓰면서 그 말의 다양성을 줘서 이 양반이 시 쓰는데 최고의 문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시는요 이렇게 다양한 말을 골라 쓰는 방법이에요. 그 다양한 말을 쓰려면 어떻게 해? 여러분 머릿속 다 기억해서 찾아서 씁니까? 아까 유효사전을 찾으세요. 유효사전 찾으면 지금 말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골라서 쓰시면 돼요. 같은 말을 안 쓰고 다른 말을 쓰세요. 이 유효사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 쓰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10% 이상의 또 효과를 줍니다. 유효사전. 그래서 여러분들 한글을 모르시면 안 돼요. 한글 가서 유효사전 다시 한번 볼게요. 유효사전에서 말단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도구에서 그 삼각점 있죠? 누르면 유효사전에서 한금사전이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 여기도 말했다. 말했다는 하를 갖다 여기 유효 밑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면요.
이야기하다, 밝혔다, 털어놓았다, 계신하다, 계신했다, 구구하다, 구술하다, 구선하다, 언급했다, 언송했다, 진술했다, 수로했다, 토론했던 뭐 이게 다 말했다의 한 단어야. 근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쓰는 단어 하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똑같은 말만 계속 쓰는 거야. 죽었다 그러면 죽었다. 그 사람이 뭐 숨을 못 쉬어 죽었다, 뭐 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렇게 많은 단어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쓸 때는 한 단어만 생각나는 걸 쓴다 이거예요. 그럼 시가 엄청 단조로워. 근데 이렇게 유효사들을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많아. 어? 말했다는 거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 가르쳐 준 게요. 여러분들 앞으로 시 쓰는데 죽어도 죽을 때까지 써먹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같이 이제 나중에 3학기 정도 가고 4학기 정도 가면 여러분들 시를 갖다 놓고 이제 처음에는 시 쓰는 방법을 쓰고 나중에는 가져온 시를 가지고 태고를 하는데 태고가 지금 내가 12가지 그 비법을 공부한 걸 가지고 다시 태고를 합니다. 근데 시 써올 때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막 써봐가지고 내가 하긴 적용을 해서 태고를 하다 보면요. 시가 엄청 달라져. 세상에 이렇게 시가 달라질 거. 그러면 단어도 바뀌고 뭐 바뀝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지금 시를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지만 이것이요. 내가 여러분들이 하는 시 창작 강의는 남이 안 해도 보통 방법 그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마 대학 교수나 분들이 보면 저게 시 공부하는 거야 하고 할지 몰라. 그치만 시 쓰는 데는 나만큼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그분들이 하는 거는 지식이 풍부하고 뭐 서울대 나오고 뭐 지식이 풍부해가지고 막 쓰면 좋은 글씨 쓰지만 이렇게 잘 써 하는 얘기를 여러분 따라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그래 이렇게 잘 써. 이 얘기가 말하자면. 근데 그 잘 쓰라는 얘기가 뭐 일하다가도 그렇잖아요. 너 잘해. 얼마나 애매모호하고 하기 힘듭니까? 잘해라는 거. 어떻게 잘해? 네가 요건 요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잘해라 하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잘해. 참 막연합니다. 아마 지금 대학 교수들이 강의하는 게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잘해. 여러분은 못 써요. 아마 여러분들 대학 교수들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 내 의미를 맞을 거예요. 잘해라는 거예요, 결국. 그건 안 되고요. 이렇게 나올 때마다 시를 예를 들어가면서 방법을 알게 드립니다. 유의에서 지금도 발전을 한번 또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도구에서 까만 점을 누르면 맞춤법이 한컴 사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발전이라고 쓰겠습니다. 발전했더니 이건 발달, 진보, 진전, 융성, 풍성, 번영. 맞죠? 여기 발달하고 똑같은 말이죠, 이게. 에? 그렇죠? 발달했다는 거는 진보했다는 거하고 같죠? 진전했다는 거, 융성하다는 거, 풍성하다, 번영.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발전했다는 말 하나밖에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시가 다양성이 죽어버리고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효 찾기는요, 오늘 하나 요것만 여러분들이 머리를 확실히 숙지해가지고 유효 사전을 쓴다면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시를 한 20%는 좋게 만들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한국어 사전에 유효 사전이 있다는 건 다 알아. 다 알지만 안 써. 있다는 것만 알 뿐이지, 쓰면 좋다는 것만 알 뿐이지 안 써. 안 해봤으니까. 근데 저하고 이걸 하면서 이렇게 다양성을 연구해보고 같이 해보니까, 아, 저게 정말 필요하구나.